자, ERP 회계 인사 컨설팅 10강 세무회계와 제1장 저쪽 부가세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재화의 수입은 수입하는 자가 수입자,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은 공급하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과세하며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하지만 재화의 수입은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와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영세.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납부세 계산 시 매출액이 0이 되고 여기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므로 결국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한 제도를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세율 적용의 첫 번째 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로컬이라고 하죠.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에 공급하는 재화 포함해서 영세율 적용을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 국외 제공 용역이라고 나왔죠. 해외 건설 공사와 같이 용역 제공의 장소가 국외인 경우를 말한다. 세 번째,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양 용역이라고 나왔습니다. 선박의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용역 및 그 부수 제한 또는 용역, 이것도 영세율 적용을 다 한다는 얘기죠. 네 번째, 기타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의 용역. 그 다음에 수출 재화의 임가공 용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조세 특례 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나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세 정책의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무조건 과세 사업자에 한해서 얘기가 되는 거죠. 간이 사업자도 영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면세 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고 하면 면세 사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면세란 국민들의 복리후생적 등을 위하여 일정한 재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면세 제도는 면세 대상 거래의 매출세액만을 면제하고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않는 부분 면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면세 제도를 두는 이유는 면세 제한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세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당구장 보시면 거기 면세 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은 한 영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해서 면세 사업자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앞으로 이 면세 종류도 여러분들 많이 이제 문제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면세 종류도 많이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 적용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면세 내용이 나와 있죠. 필수품, 미가공 식료품. 미가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김을 얘기했을 때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만든 김을 말하는 것은 면세지만 그 마트에서 뭐 뭡니까 앞에 방부제 들어가가지고 그 양방기 사적인 같은 그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공이 된 건 다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세와 면세의 구분은 뭡니까? 우리는 가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과세, 면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미가공, 농축, 수, 임산물.
그러니까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다 모든 게 우리나라에서나 수입한 거나 다 우리는 면세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과 연탄과 무연탄도 이것도 우리가 면세 적용을 갖고 있고, 여성용 생리처리, 그 다음에 위생용품의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도 이것도 면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객 운송 용역도 마찬가지로 면세를 적용을 받고 있고,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인전화 것도 다 이것도 면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 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이제 없고요. 주택가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이것도 우리가 임대는 우리 토지는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매매할 때 여기 뭐 있어요? 매매는 주택은 과세고 용역은 면세지만 임대는 반대로 주택의 임대는 면세고 토지의 임대는 과세가 됩니다. 국민후생용역, 의료보건용역의 혈액, 교육용역 이것들 다 면세 대상입니다. 문화 관련 재화용역,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예술, 창작품, 예술향사, 행사의 문화행사, 그 다음에 비직업 운동경기,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권도 다 이것도 다 면세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부가세 구성요소에서 보험 용역, 토지의 공급, 인적 용역, 요거는 우리가 부가세 구성요소에 들어가 있는 거고, 기타의 재화 용역에서는 종교, 학술단체, 자선, 구호, 기타 공익의 목적을 하는 단체에 공급하는 재화의 용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공급하는 재화의 용역, 국가, 지방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공익단체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용역, 국민주택 및 당해주택의 건설 용역,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 투자 및 기업구조 조정 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 운영 용역, 이런 것들이 다 면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면세의 폭이 면세와 영세이 동시에 적용되는 영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면세를 포기하면 면세 포기 신고하면 3년간 다시 면세가 될 수 없다.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면세 포기 대상, 영세율 적용 대상의 재화의 용역, 공익단체 중 학술연구단체와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면세 포기 절차,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승인 절차는 불필요하다. 면세 포기 신고 후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면세 포기의 효력, 첫 번째, 면세 포기를 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된다. 두 번째, 면세 포기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영세율 제도와 면세율 제도의 비교입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목적을 보시면 영세율 제도는 목적의 소비지급 과세 원칙의 실현, 국제적 이중 과세 방지 및 수출의 촉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밖에 나갈 때 세금을 띄고 내보내면 그 나라 가서 또 세금을 내니 이중 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출발할 때 나갈 때는 무조건 외국 나갈 때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나라 가서 그 나라의 세법에 맞춰서 세금을 내라라는 얘기죠. 근데 면세제도는 부가세 부담이 역진성 완화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역진성 완화라는 것은 집주인한테 월세를 과세를 받으라고 하면 월세 세입자가 과세를 내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내는 게 아니고 월세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 나라에서 분명히 월세를 세입자한테 걷어들일 거니 이거를 주택 그 주택 주인한테 면세를 적용시킴으로써 월세 부담을 역진성에서 완화시켜준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 완전 면세 제도의 영세율은요. 하지만 면세제도는 부분 면세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고 뭡니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매일세액은 환급해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상으로서는
수출하는 재화 또는 예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에 적용하는 것이고 면세제도는 우리가 기초생활필수품 등에서 적용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무, 영세율 사업자, 부가세법상 사업자로서 재반 의무를 수행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재반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우리가 세액공제 받지도 못하지만 신고만 하지 납세 의무가 없지요. 예외 보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 그 다음에 대리납부 의무 이렇게 되어 있죠. 영세율과 면세율의 비교, 영세율과 비교하면 100원의 부가세를 포함해서 재화를 구입하였다 하여 판매한 경우, 면세의 경우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 부가세를 계산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면세의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하지 않아요. 그러니 매입세 공제도 못 받지요. 그 다음에 영세율 경우에는 납부세액, 매출세액에서 0%지 않습니까? 세율은 0인데 매입세액은 부가세를 100원을 환급 받아요. 그 세액공제 받아요. 그러니 마이너스 100원이니까 환급 받겠죠. 거꾸로. 이렇게 영세율과 면세율의 차이점이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봤을 때 이 과세 표준에 요거만 여러분들이 좀 유일하게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간주 공급의 과세 표준, 감가상각 이외의 자산, 시가, 판매 목적, 우리 아까 간주 공급 시가에 대한 세액을 나가는 거예요.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의 경우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화 한다.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이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부가세, 여러분들 뭡니까? 그 안분, 정산, 납부세액 재계산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간주공급에 해당이 된다. 체감률 가지고 하는 것도 이것도 간주공급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가세표준 계산의 특례, 안분 계산이라고 그랬죠. 안분은 예정 기간 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 원칙으로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 가격으로 안분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공통금액으로 공급가액으로 우리가 합니다. 면적 단위 뭐 이런 걸 안 하고, 그래서 안분은 이렇게 하는데 토지는 절대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분 대상제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분, 정산, 납부세액 재계산에 토지는 제외가 됩니다. 자, 건물 같은 경우는 면세사업자는 면세, 과다사업자는 과세 이렇게 가는데 요거는 실기에서 한번 또 할 거니까. 그래서 안분계산의 시가와 불분명할 때는 감정평가액에서 기준시가, 장부가의 취득가액 순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금액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 첫 번째, 간주 임대료의 계산이라고 나왔죠. 이것은 간주 임대료도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뒤에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우리가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자면 여기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계에 의하는 경우, 자, 적용 요건, 자, 법인세는 해당 없고, 그 다음에 소득세에서는 모든 개인, 부가세는 모든 사업자라 그랬죠. 제외 대상에서는 법인세에서는 제한 없고요. 그 다음에 사원용 주택 제외 소득세에서는 부가세 빼는 모든 주택 임대 제외라고 그랬죠. 건설비 상당액 적수라고 나왔죠. 이것도 공제 안함이라고 나왔고, 공제함 소득세에서는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부가세법에서는 기부 체납한 지하도 건설비 접수시를 공제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정액 요건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의 주업이고, 차입금의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영리 내국법인인 경우, 그래서 법인세는 그렇게 됐고 소득세별은 모든 개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부가세법이기 때문에 우리 부가세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요거는 내가 한번 읽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법인세, 소득세에서 따로 여러분들 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임대 용역의 매출세액은요, 우리 임대료에다가 간주 임대료 곱하기 10%를 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주 임대료는 나중에 부동산에서 우리가 보증금 곱하기 대상 일수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렇게 365분의 대상일수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게 간주임대료입니다. 그 간주임대료는 따로 하고 보증금,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고요. 임대료는 만약에 매 월세마다 받을 때 300이면 30만 원 얘기겠죠. 그렇죠. 뭐 임대료 300만 원이면 뭐가 30만 원 얘기하겠죠. 거기에 대한 10%를 내기해서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5번 매출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 표시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110분의 10에 우리가 과세 표준을 100으로 봤을 때 100분의 100을 봤을 때 1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10%의 세율을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두 번째,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강제 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 매출금, 기타 매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에 확정이 된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매출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예정 때 신고를 못하고 예정 때 못한 것을 다 확정 때 날짜는 4월부터 6월, 일기 확정은 4월부터 6월인데 1월부터 3월 예정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확정 때 일기 예정과 함께 같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 더 예를 들자면 2기 확정 때 우리가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는 10월부터 12월이지만 우리가 내용물은 7월부터 12월 6개월치를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죠. 왜? 대손세 공제신고서는 예정 기간에 신고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급자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만 대손학생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에서 차감이 되는 거죠. 회수할 때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1,100원 했으면 원금이 아니고 세액 100원 갖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100원 가지고. 6번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구조, 부가세 계산구조입니다. 과표에서 세율을 하면 우리가 매출세가 나오죠. 거기에서 매입세를 빼주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겠죠. 이 매입세에서는 원래는 매입세에서 플러스 불공세를 더해줘서 여러 가지 또 등등을 더하기 빼기 해줘서 매입세액이 나온 거예요.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이 납부할 세액에서 뭡니까? 공제세액 같은 거 경감될 것들 다 해주고 환급받을 거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빼줄 건 빼주고 가산세대가 있었으면 가산세는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감 납부세액이 플러스가 나오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을 해주겠죠. 두 번째, 불공제 매입세. 요거 불공이 있죠. 자,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의 미제출 및 부실, 허위, 기재한 경우에 매입세 이렇게 나왔죠. 두 번째, 세금 계산서의 미수치 및 부실, 허위, 기재한 경우에 매입세. 세 번째,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네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백열세제가 되는 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입니다. 그래서 공제등의 차량은 경차는 다 공제됩니다. 화물차도 공제되고 8인승부터 다 공제됩니다. 8인승 이상 9인승서부터 9인승 다 공제가 돼요. 밴도 공제가 되고 그런데 나머지 승용차는 8인승 이하짜리는 1000cc 이상 그 다음에 초과서부터 8인승까지는 모든 승용차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면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자는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면세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고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점 매입세 역산일로 20일 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대손 처분받은 세액 이런 것도 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옆에 제가 여러분들 불공 꼭 전자세금에서 수취해야 된다. 만약에 요 불공 사유인데 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냈어. 그러면 부가세가 있건 없건 다
일반 전표로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필요적 계좌장 누락, 요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의 작성일자, 상대방의 사업자 번호, 내 사업자 번호도 있어야 되겠죠. 사업과 관련 지출에 관련 없는 지출, 대표이사가 회사 공금이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사업과 관련 지출은 가지급금으로 또 불공 처리됩니다. 다 그 대신 세금계산서 지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 다음에 13번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금방 얘기했듯이 1001cc부터 8인용까지 구입, 유지, 임차, 빌린 것까지 다 공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경차, 9인승, 화물차, 그 다음에 뭐 12인승, 15인승 이런 거 다 공제됩니다. 네 번째, 접대비 위와 유사한 비용 관련 거. 타사 상품을 매입하여 남에게 증여한 경우는 이게 불공인데 참고로 내 제품을 남한테 증여한 것은 매출의 검별로 봅니다. 자주 나와요. 이건 접대비, 간주공급으로 봐요. 5번 면세사업에 관련된 것은 면세사업은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제 못해준다라고 나왔죠.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는 면세고 토지에 관련된 모든 세금계산서는 불공제를 해줍니다. 토지를 면세를 사오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7번째, 사업주의 등록점 매입세 역산일로 20일 전까지 내가 만약에 3월 20일 사업자 등록지 나왔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2월 달에 매입한 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8번 A 금거래 계좌에 미사용에 매입세액 B는 금그리 스크랩 거래처 미사용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불공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신경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 표준을 참고로 하여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면적 또는 관련 비율을 기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은 우리가 공통 매입 안분과 나중에 이제 정산 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실기해서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안분은 예정 때 하는 거구나. 납부세액제 계산은 확정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납부세액제 계산은 고정 자산만 가지고 할 거니까 나중에 면세 비율이 5% 뭐 플러스 마이너스 5%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재계산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돼야지만 하는 거예요. 5% 미만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미만일 때는 납부세액 재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분과 이 납부세액 재계산의 이건 공통점은 뭐냐? 누가 다 하는 게 아니고 겸용사업자에 한해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겸용사업자는 내가 과세로 내가 100만 원치 매입했는데 이것을 다 과세로 팔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과세로 매입한 걸 면세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매출세액은 전혀 안 내니까 매입세만 공제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액공제를 안 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해주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매입했어요. 근데 내가 매출한 것은 6대4로 60% 40%만 60%는 과세로 매출하고 40%는 면세로 매출했어요. 그럼 면세로 매출 40만 원은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만 원은 공제해주지 않고 60만 원만 공제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5번 의제 매입세 공제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로 공급받는 농축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및 창출한 영역의 공급에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담한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한다. 다만 면세,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그래서 개인 득점은 108분의 8, 법인은 106분의 6, 보통 제조업은 104분의 4, 유흥업소도 104분의 4입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 기업들은 102분의 2를 적용해 줍니다. 단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 요 면세 농산물에 대해 매입세 공제를 방향하여 2019년 12월 말일까지 표준의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음식점에 한해서는 개인 사업자는 109분의 9를 적용한다. 우리가 이 일반 뭡니까
개인임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번 연도에 과표가 2억이 안 됐어. 올해는 장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올해 109분의 9를 적용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20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면세 농산물 등의 가격에서 운임 보험료, 부대 비용, 운반비 같은 거는 제외되는 순수한 금액입니다. 내가 배추를 100만 원치 사왔는데 운반비가 20만 원 들었어요. 그럼 120만 원 갖고 하는 게 아니고 100만 원 가지고만 순수한 배추 가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입한 농산물 관세 가액이라고 그랬죠. 수입한 건 관세 과세 가액으로 하고 취득 가액 속에 속해 있는 2%, 뭐 8%, 뭐 여러 가지 등등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관세 가격으로 한다는 거, 수입할 때는. 6번 의제 매입세액의 재계산 환수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할 때 면세사업에 의해 사용이 소비할 때 기타 목적의 등으로 사용이 소비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인 거죠. 5번 부가세 회계 처리라고 나왔습니다. 부가세 관련 회계 처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세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차근차근히 다 해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출할 때는 이렇게 330만 원 외상으로 매출했으면 대면 상품 매출 부가세가 30만 원 생겼죠. 매입할 때는 우리가 상품 매입하고 부가세 대금이 차변에 있었죠. 그러면 나는 납부할 세액은 20만 원이 되겠네. 매출세액이 부가세 예수금이고 매입세액이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과세대행의 종료에 대해서 분기 마지막 날 3월 30일 날 결정한다면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에 있다가 차변에 가서 상계 처리하고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은 대변에 가서 상계 처리하고 납부할 세액이 대변이 모자르면 지급할 납부할 납부할 세액이고 만약에 차변에 나오면 미수금으로 환급세액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걸 납부했어요. 그 다음 25일 날 했겠죠. 그럼 미지급세금은 대변이 있다가 차변에 가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대변은 현금 보통예금이 나가겠죠. 이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지만 한번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매출에는 1번서부터 8번까지가 있는데 1번은 세금계산서, 두 번째는 매입자 발행, 역발행이죠. 매입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전자화폐도 나중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우리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카가, 현가가 여러분들 그 대부분이고요. 네 번째 기타 무징빙 10%는 매출의 건별, 간주공구, 간주임대료, 그 다음에 간이 영수증도 마찬가지예요. 간이 영수증을 내가 발행했다 그런 것은 일반 사업자로서는 간이 사업자만 영수증을 발행하지, 간이 영수증을 발행하지, 일반 사업자는 간이 영수증을 발행한다는 것은 무증빙이란 얘기예요. 5번 영세율 세금계산서, 이게 부가세 신고서 번호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로컬,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들을 얘기하는 거고, 옆에 부속서를 내가 나중에 실기할 때 또 할 겁니다. 6번 기타 수출은 직수출, 수출 면장일 때. 7번은 매출의 예정 누락분일 거고, 8번은 대손세 가가. 이것은 이제 매출 채권만, 기타 채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출 채권에 한해서만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 매입에는 10번은 전자세금에서 일반 매입, 보통 매입이고 그 다음에 수출기업 수입분 이외에는 이건 아직 안 하겠습니다. 11번은 전자세금계산서 고정 매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번과 11번은 세금계산서 전자 포함해서 그냥 세금계산 상관없습니다. 일반 매입, 고정 매입인데 고정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감가상각, 가치가 감소되는 자산만을 고정 매입으로 들어오면 되겠죠. 단 토지의 자본적 지출도 11번에 들어옵니다. 그거 하나도. 그 다음에 14번에 거기 탭을 누르면 옆에 41번에 신용카드 일반 매입, 42번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의 고정 매입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속 서류가 같이 묶여져 있고 43번에 의제 매입세 공제, 그 다음에 재활용 44번에 재활용 폐정한 공제 신고서, 그 다음에 16번에 공짜받지 못할 세액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50번은 진짜 매입의 불공, 51번은 겸용사업자에 한해서만 공통매입세액인 안분, 정산, 납부세액 재계산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54번에는 전자신고,
10,000원이 공제됩니다. 확정 날짜에만. 21번에 예정 신고 미환급세, 환급세가 들어가는 거고, 26번에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입니다. 그 다음에 27번 납부할세액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나온 환급세액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부가세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